인생의 황금기,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 은퇴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어진 자유 앞에서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사람과의 만남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만남이 우리 삶의 활력을 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모임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고 황금 같아야 할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나간 모임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게 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정리하고 멀리해야 할 모임 7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욱 풍요롭고 평안한 노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기운을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에 다녀온 날은 유독 몸이 무겁고 온몸에 진이 다 빠진 듯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만남이 오히려 감정적인 소모로 이어진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몰래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듯 교묘하게 타인의 기운을 빼앗아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전보다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 결국 모든 대화는 자신의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자랑이나 불평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분은 동네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필라테스를 시작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기분 좋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러세요? 라는 건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라며 한참 동안 아들 자랑만 늘어놓더랍니다. 듣는 내내 기가 막히고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끝없는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좋긴 뭐가 좋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쉬겠구만. 이라고 답하고 올해 단풍은 유난히 곱네요. 라고 하면 단풍 구경 갈 기력도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라며 대화의 맥을 끊어버립니다. 혹시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는 아니었을까요? 잠시 다음 항목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불평불만을 자주 하는 편이다. 나는 대화할 때 하지만 그래도 같은 변명을 자주 쓴다. 나는 혼자 있기보다 늘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한다. 나는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 나는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할 때가 많다.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나 또한 타인의 기운을 빼앗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대화를 최대한 짧게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처럼 중립적인 답변으로 거리를 두고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라며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질투와 뒷담화가 가득한 모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비교와 시기, 질투가 싹트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배 아파하고 남의 불행을 들으며 은근히 기뻐하는 어두운 심리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우리 속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동창 모임에 나갔던 분은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유난히 똑똑하고 성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들 그 친구를 칭찬하기는커녕 잘난 척은 혼자 다 한다며 뒤에서 험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이 들어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질투와 험담으로 가득 찬 모임에서 받은 상처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 정도 일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남의 노력을 쉽게 폄하하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이 더욱 커져 질투심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자식 자랑을 늘어놓거나 힘든 사정을 털어놓으면 걱정해주는 척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속한 모임의 분위기가 이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당신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험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대화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은 병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그 모임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만나면 힘을 얻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나이값을 못하고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나이에 걸맞은 품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나이만 들었을 뿐 전혀 존중할 수 없는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들은 나이를 권력처럼 휘두르며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모임의 날짜와 장소는 물론 식사 메뉴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추지 않으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빈정거리는 말투로 상대방을 조롱하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어렵게 자격증을 딴 회원에게 그 나이에 참 대단한 일 하셨네 라며 비꼬듯이 말해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입이 가벼워 남의 비밀이나 약점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는 것은 물론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무용담과 잘난 척으로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겨 모임에 물을 흐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모임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회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즐거움을 얻으려 나간 모임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득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노년기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의 편안한 만남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어 사기를 치는 악질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보관이나 떴다방 같은 곳입니다. 이들은 화장지나 계란 한 판 같은 공짜 선물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노래와 춤으로 환심을 사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고 미안한 마음에 물건을 하나둘 사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값싼 물건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옥장판이나 건강기능식품까지 덜컥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어르신 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의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여행도 시켜주고 식사도 대접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다가 정체불명의 건강식품 판매장으로 끌려가 시중 가격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달콤한 말로 공짜 선물이나 관광을 제안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강매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가족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한 롤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5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술이 세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나이든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두 잔의 술도 혈압을 높이고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음주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지나간 옛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험담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시비가 붙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즐거운 대화는 사라지고 격한 논쟁과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마신 술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서로의 흉이나 보는 공허함만 남는다면 그 모임에 계속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그만둘 때입니다. 요즘은 술 없이도 맨정신으로 즐겁고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빛나는 노년을 위한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6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단출하게 시작했던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이 늘어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관계의 깊이까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대화는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결국 이 사람 저 사람과 얕은 수다만 떨다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바로 앞 사람의 말조차 잘 들리지 않아 대화에 집중하기 어렵고 특히 청력이 약해진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납니다. 회비는 물론이고 챙겨야 할 경조사도 많아지고 단체 활동 비용까지 더해지면 은퇴 후 빠듯한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인맥 관리나 정보 교류를 위해 큰 모임에 나갈 필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테이블 하나를 넘어가는 모임보다는 3-4명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오붓하게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과거의 직급과 서열을 따지는 모임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부장님, 이사님 같은 과거의 직함으로 부르며 상하관계를 강요하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이미 떠났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인인데도 사적인 모임에서까지 과거의 직급으로 서열을 나누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코 편안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님, 동생으로 부르거나 서로 편한 별명을 정해 부르는 모임이야말로 건강하고 오래갈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퇴직 동료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지만 모두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뒤부터 만남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과거의 직급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유연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은퇴 후에 피해야 할 모임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활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좋은 문장을 따라 써보는 필사를 해보세요. 뇌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이 침침해서 독서가 어렵다면 요즘에는 듣는 책, 오디오북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작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삶을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이나 사진으로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은 화분을 키우거나 사진을 찍거나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목적이 분명한 활동 중심의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모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과 불평으로 우리의 기운을 빼앗는 모임, 질투와 뒷담화가 가득한 모임, 나이값을 못하는 무례한 사람들의 모임, 사기성 판매 모임, 술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나는 모임, 너무 규모가 커서 소통이 어려운 모임, 그리고 과거의 직급을 강요하는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며 의무감보다는 즐거움이, 소모보다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 이막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